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바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그 집회 아시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살아서 이렇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좀 그 중동 지역에 그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보면 새로운 대결 구도 힘이 움직이고 있어요.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의 말씀은 새로운 대결 구도의 중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 예언의 성취 차원에서 저는 생각할 때 중동 좀 정세를 살펴봐야 된다. 지금 우리 에스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거기는 가지 못했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말입니다. 미국의 과제는 세계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은 국제 경찰로서의 그 역할을 해왔는데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을 이제 그만하겠다.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리아 북동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새로운 힘의 대결 구도가 중동 지역에서 새롭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대로 오늘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습니다. 국가 간의 이 득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말 무자비하고 냉혹한 것이 국제 정치입니다. 그 단면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난 10월 7일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미군 병력이 본격적으로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중동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바로 북동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와 터키,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에서 내려왔던 그 시리아가 바로 바단 아람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북동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 쿠르드족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에 쿠르드족이라는 그 민족이 있는데 자치 정부를 갖추고 그리고 이 쿠르드족의 자치 정부의 관할 구역입니다. 그 구역이 바로 북동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미군이 철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생긴 힘의 공백을 현재 러시아와 터키 그리고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입니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현재 말입니다. 미국이 떠나가면서 러시아 그리고 그 위에 접경 지역에 있는 터키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 그리고 시리아 민주군이라고 있어요. 시리아 정부군도 있고 시리아 민주군이 있어요. 시리아가 내전에 그동안 휩싸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쟁에 각축장이 되어서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현재 보면 안정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현재가 무정부 상태인데 두 번의 총선에서 이스라엘 국회가 크네셋인데 120석 중에서 61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61석을 확보한 당이 없어서 당에다가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산된 상태예요. 국회가 없어요. 지금 해산되어 있고 두 번 모두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르 당이 30여 석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당과 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1석을 확보하면 되는데 두 번 다시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루벤 리블린 대통령의 새 총리 후보로 베니 간츠라는 아주 굉장히 진보 성향의 의원인데 청백당 후보를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한 상태고 이 사람도 역시 연정 구성에 실패하게 되면 세 번째 총선을 해야 되는 그러면 굉장히 혼란하겠죠. 이런 무정부 상태로 이스라엘이 가고 있고 중동 지역이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자,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도 좀 바뀔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진보계 의원들이요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말입니다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던 것이 뭐냐면 이건 하나의 성역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이스라엘 군사 원조라든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성역처럼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성역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진보계 의원들이 그것을 다시 우리 재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군사 원조가 한 38억 정도 됩니다. 연 38억 정도 이스라엘의 군사 원조로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군사 원조를 받은 것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탄압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바로 팔레스타인 정책과 연결을 시키면서 이거 미국의 돈이 가서 결국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탄압하는 데 쓰고 있지 않느냐.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 오바마 행정부 때 굉장히 반 이스라엘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다음에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왔고, 예루살렘으로 그 대사관도 이전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미국에서는 다시 옛날처럼 반 이스라엘 정책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트럼프의 시리아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고 선언하고 이틀 뒤입니다. 9일입니다. 터키가 쿠르드족 축출과 안전지대 건설 명분으로 평화의 셈이라는 걸 그 작전입니다. 작전명인데 그걸 실시를 하면서 아까 우리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저 지역을 이제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쿠르드 민병대가 있어요. 이 쿠르드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쿠르드 민병대를 쫓아내면서 수많은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과 피난민 사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터키는 시리아 위쪽에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근데 이 터키가 시리아 쪽으로 한 폭 30km, 그리고 길이 한 400km 가량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현재 저 지역에서 쿠르드족은 쫓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시리아 또 난민이 있어요. 내전에 휩싸여 있으니까 난민을 360만을 이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림을 또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쿠르드족이 어느 정도로 인구수가 많으냐면 한 3,200만으로 정확하게는 보는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4천만 명으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몇 명이죠? 5천만이잖아요. 그런데 저 나라는 저 민족은 말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이 저렇게,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쿠르디스탄이라고 그래서 이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자, 오른쪽에 보면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라크가 있죠. 시리아가 있습니다. 터키가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북쪽으로 여기가 흑해, 그리고 러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쿠르드족은 말입니다. 남의 나라에 저렇게 굉장히 방만하게 퍼져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경 지역에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접해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쿠르드족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고, 그동안에는 저곳에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쿠르드족을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미군이 떠나가면서 저들은 거의 지금 고아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터키군과 지하드 동맹군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자유 시리아군이라고 그래요. 지하드. 그러니까 터키군과 자유 시리아군은 또 뭐냐면 정부 측에서 전쟁 함께 돕고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자유 시리아군이 시리아 민주군이라고 있어요. 시리아 민주군과 전쟁을 벌인 지 며칠 만에 미국과 터키가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민주군과 알 아사드 정권이 서로 결탁되어 있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 협상에서 이제 시리아 민주군은 이제 그 정부군이 아니죠. 그리고 알 아사드 정권, 그리고 러시아가 이 협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시리아 민주군은요, 어떤 사람이냐? 시리아 민주군은 쿠르드족이 포함된 군대입니다. IS에 대항해서 일어난 바로 아랍 사람, 아수르 사람,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 쿠르드인, 시리아 툴크멘, 그리고 체르케스인, 체첸인,
민병대 조직입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바로 민병대예요. 정부군하고 조금 구별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전이 계속 정부군과 이런 민병대가 계속 이렇게 접전을 하는데 미국이 빠지면서 이들이 거의 미군의 비호를 받지를 못하고 지금은 거의 학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터키는 시리아 민병대가 안전지대에서 철수하는 120시간 동안 평화의 셈 작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쿠르드족 축출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점령을 거부하는 그 사이에, 왜냐하면 지금 저 시리아 북쪽에 지금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요 시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옆에 있는 터키가 저 지역을 점령해서 분할했습니다. 땅을 분할하면서 미국은 왜 그렇게 그냥 헌시작 버리듯이 버렸을까? 이게 바로 국가에 따라서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제 정치의 냉혹함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러시아가 터키와 북동부 국경 지역에서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 합의하고 10개항의 양해 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과거 터키가 미국과,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지역인데요. 미국과 함께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 합의하고 미국이 공동으로 순찰했던 곳이에요. 옛날에는 터키와 미국이 함께 이 안전지대, 이 지대를 합의하고 공동 순찰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현재 저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러시아와 터키군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터키가 친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와 터키가. 원래는 터키가 미국과 친했어요. 자, 미군의 철수와 함께 터키의 공격으로 바로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쿠르드족이 있는데 저기에 또 누가 있느냐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곳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 기독교인, 아랍인, 그리고 야지드족이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현재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민주군에 의하면, 민주군은 민병대라고 그랬잖아요. 정부군이 아니고. 시리아 민주군에 의하면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있는 모든 쿠르드족과 기독교인들을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터키 지하디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유 시리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정부군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건데 자유시리아군입니다. 자유시리아. 근데 이 자유시리아군이라고 우리가 눈여겨봐둬야 되는 게 뭐냐면 자유시리아군이 바로 새로운 IS라는 거예요. 새로운 IS.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과거에 IS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이들은 지금은 자유시리아군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소수민족과 종교를 탄압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IS가 바로 자유시리아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트럼프는 보니까요, 자기 SNS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IS 수장이 있습니다. 그 수장이 바로 바그다디인데 개처럼 겁먹어서 울며 절규하면서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IS는 터키에 지금 비호를 받으면서 그 세력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바로 자유시리아군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시리아군이 민병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전 IS 대원 혹은 전 알카에다 대원들이 현재 자유시리아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IS식 인사를 하고 IS 옷을 입고 IS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이들이 이교도의 처형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 왜요?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개 처형하는 것을 보자기 뒤집어 씌우고 바닷가에서 처형하는 거 이렇게 떴는 걸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교도죠. 그들이 봤을 때는 이교도예요.
그래서 처형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배포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미군이 바로 철수했던 북동부 지역에서 자치정부를 세워왔던 쿠르드족 있지 않습니까? 인사들은요 그동안 기독교인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터키 내지는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서 잡혀서 그들이 보복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고, 그래서 저 지역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쫓겨난 쿠르드족의 군사령부가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시리아군과 터키군 깃발이 날리고 있어요. 시리아는 자기 영토니까 당연한데, 터키는 그곳에서 이미 터키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러시아와 분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어요. 자, 휴전 상태에서 쿠르드족과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든지 아니면 지금 그곳에서 지각이 있는 사람은 인종 청소를 한다. 그 인종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터키라든가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곳에는 원래는 뭐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인을 계속해서 죽이고 학살하고, 또 특히 IS에 의해서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거의 전멸시키고 있어요. 그래 그곳에 살지 못하고 유럽으로 떠나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인종 청소를 당해야 되는 선택이 필요 있다고 합니다. 현재 터키 러시아 합동 순찰대가 통제하고 있고, 시리아 정권은 쿠르드의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유전도 보호할 겸 북동부 지역에서,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좀 왼쪽 서쪽으로, 그쪽으로 쿠르드족을 좀 이렇게 옮겨가는 쪽으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쿠르드족을 배신하지 않은, 전 세계가 지금 쿠르드족을 미국이 배신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도 그러면 특정 지역에 주둔하겠다, 그러면서 쿠르드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쪽이 유전 지역이기 때문에 유전지대도 보호하고 쿠르드족도 보호한다. 하지만 미국의 또 시각과 또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이 철수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요, 왜 그러면 그 지역에서 철수를 할까? 석유 자원의 중요성, 석유 자원이 지금 미국에서 셀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미국은요 앞으로 400년 이상 사용할 그런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중동에서만 났을 때는 중동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높았지만, 미국에서 가스도 나오고 에너지 원유도 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그렇게 중동을 보호할 이유가 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는 계속 정책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 가치가 일단은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현 시점에서 쿠르드를 미국이 왜 버리느냐? 쿠르드가 뭘 했냐면, 쿠르드족이 자기 민족의 독립을 미국이 좀 보장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IS 퇴치하는데, 미군이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쿠르드족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사구팽 당했다, 미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자, 터키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쿠르드족보다는 지금 터키가 더 중요해요.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전략적으로도 터키가 굉장히 미국 편에 봐서는 더 중요해요. 지금 원래 친미였던 터키가 친러로 갔거든요. 러시아와 지금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순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터키를 지금 다시 터키와 손을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터키가 정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터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요, 터키는 흑해에서 지중해로 넘어가는, 조금만 더 확대 되겠어요? 확대. 지금 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줄여주세요. 조금만 더 줄여주시라고. 북쪽을 봐야 돼요. 북쪽. 자, 지금 다 안 나왔는데, 자, 러시아가 여기 있어요. 이게 블랙시 흑해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프리카까지 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그런 요충지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키가 동양과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터키가. 여긴 뭡니까?
요르단인가요?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전략적으로나 군사적 전략지로 아주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중요해요. 그래서 흑해에서 지중해로 넘어가는 좁은 길목이면서 아까 우리 보신 대로 흑해에서 지중해로 넘어가는 길목이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바로 관문이 터키예요. 그 관문이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인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끼고 있어요, 터키가. 그리고 서방 군사 동맹이 있는데 그게 나토입니다. 근데 중동 국가로서는요, 유일하게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터키가. 핵심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터키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란의 세력 확장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자, 러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러시아의 확장을 막을 수 있고 이란이 여기 있어요. 이란의 확장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확장도 막을 수가 있어요. 미국 편에서는 그래서 터키가 지정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터키를 안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쿠르드족은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 런던 국제 전략연구소가 이란이 말입니다. 약 20만 명에 이르는 시아파 민병대 혹은 반군 이런 제3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전 참 이걸 보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란이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보다도 이란이 현재 그런 전쟁에서 제3 세력을 지하디스트 이런 3세력을 이용해서 각 지역에서 전쟁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런던 국제 전략연구소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미국보다 이란이 이런 전쟁에서 중동 전쟁 말입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란은 최고 정예 부대가 있어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근데 대외 부대가 있는데 이거 자주 나와요. 쿠두스 부대라고 있어요. 쿠두스 부대를 통해서 자, 레바논의 헤즈볼라. 레바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기라면 레바논은 저 북쪽에 터키 아래 있어요. 예, 시리아, 레바논 여기 있죠. 자, 저긴 헤즈볼라. 그리고 이라크에는 시아파 민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에는 후티 반군이 있어요. 이런 3세력을 누가 뒤에서 봐주느냐? 이란이 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 해외 활동하는 쿠두스 부대를 통해서 이런 부대들과 무장 정파 하마스라든가 이런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무장 정파들과 서로 다 제3세력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결국 흩어져서 잘 전쟁을 이곳저곳에서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미국의 군대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이란이 자 시아파 이슬람주의 운동입니다. 운동단체가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시아파. 그래서 계속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누어서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장이고 시아파는 이란이죠. 그래서 이란의 그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부대들은 대부분 다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그래서 초승달 벨트라고 그래서 그 벨트를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거의 그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터키라든가 시리아를 통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이쪽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가 없어요.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통과할 수는 없으니까 시리아 쪽으로 가죠. 이라크와 시리아. 지금 그래서 이라크와 시리아, 이라크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엄청나더라고요. 그쪽으로도 보니까 계속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헤즈볼라 레바논 최대 무장 정파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선 친이란 민병대가 있어요. 대중동원 부대라고 있습니다. 대중동원 부대가 이라크에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이란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란과 이라크 이 지역의 말입니다. 이런 제3세력들이 이란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슬람 국가 격퇴와 IS죠. 이슬람 국가 격퇴 IS. 그리고 함께 그 일에도 쿠르드족과 함께 했지만 이란의 영향력 확장을 현재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국내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이해가 아주 중첩되어 있는 중동 지역의 정세를 감안했을 때는 이란이 훨씬 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 부대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 세력이 중동 지역에서 3세력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국가 대 국가끼리 전쟁하는 것을 대칭 전쟁이라고 합니다. 대칭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국가와 국가끼리예요. 비대칭적 전쟁은 이런 민족끼리의 전쟁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서 일어날 것이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대칭적 전쟁인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란이 현재 국제전략연구소에 의하면 승리를 하고 있다.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있다. 대칭 전쟁에서. 왜냐하면 중동의 특성이 이런 헤즈볼라라든가 무장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단체들을 다 이란이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시아파 벨트입니다. 이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시아파가 거의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근데 아래쪽에 보면 사우디가 나오죠. 사우디. 이 사우디는 친미고 친이스라엘입니다만 여긴 수니파죠 아무래도. 그러나 이쪽 지역으로 가면 역시 아프리카 쪽인데 역시 시아파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예멘도 마찬가지고 예멘도 내전이거든요. 결국 민족끼리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걸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비대칭 전쟁이 대칭적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러시아는 중동에서 적극적인 지금 무력 개입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은 말입니다. 오바마 시절부터 시작해서 신고립주의라고 그래요.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걸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바마 시절부터 미국은 이제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 제 내국으로 이제 그걸 돌린 거죠, 정책을. 왜냐하면 800여 군데 미군이 그동안 전 세계에서 주둔하고 있었어요. 군대가 820군데. 그러니까 그 여러분 경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다시 이제는 전 세계로 군사 파병하는 거 이런 것을 자제하겠다. 그래 대신에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신문에 난 내용인데 되게 재밌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푸틴이 미국 대신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로서 새로운 경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물러나자. 이 독수리가 미국이거든요. 독수리를 미국어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에 우리는 살다 와서 잘 알지만 미국의 문양이 독수리예요. 학교마다 가면 다 독수리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스의 나오는 사자가 어때요? 독수리에 날개 달린 사자였거든요. 그러면 사자는 누구냐? 대개는 영국으로 봅니다. 영국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바로 미국이고요. 자,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물러가자 후 폭풍으로 영내 세력 다툼이라는 거센 모래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곰만 좋은 일 시켰다. 이 곰은 누굴까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곰 러시아가 사우디는 물론 이스라엘까지 끌어안으면서 중동의 키 플레이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이었고요. 그리고 현재로 본다면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정책이 항상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현재 페르시아는요 이란과 이란에서 파생한 쿠르드족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곰으로 표현을 했네요. 근데 성경에는 페르시아가 곰으로 나와요. 자, 중동에는요. 중동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흑해와 지중해에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중동 지역이 서양과 동서양을 지중해 흑해와 지중해 그리고 중동은 엄청나게
매장량이 석유 자원 같은 에너지 매장량이 많아요. 그래서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해서 강대국들이 이곳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구소련 공산권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결성됐던 것이 바로 나토인데, 실제로 나토에 누가 가입이 돼 있어요? 터키가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러면 구소련이라면 지금 현재 소련의 그 후신으로 나온 것이 러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소련을 막기 위해서 나토가 결성되었고, 그 나토에 터키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터키가 러시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를 끌어안고 크루즈 조금 버리는 거예요. 4천만 정도 되는데. 예. 자, 그래서 터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뀌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3권을 모두 장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은요 절대 탄핵받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탄핵받지 않고 5년 더 연임을 하게 되면 2033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요.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하는데 거의 26년을 하게 됩니다. 통틀어서. 그래서 거의 종신자나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키에는 반테러 법안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반대 세력은 반테러 법안에 걸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초유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가를 아주 강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터키가 강한 그런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는 에르도안이 21세기의 술탄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터키는 말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라고 합니다. 700년 동안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꿈꾸면서 군사 강국을 지금 강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 2020년 계획을 통해서 터키를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이 도와주려 하는 것 같아요. 경제 제재도 풀어줬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핵발전소를 2023년까지 완성시키려고 하면서 터키가 앞으로 계속 좀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그 강대 국가로서 좀 부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미국이 도와주면 가능한 일이거든. 언제든지. 중국이 저렇게 갑자기 경제 활성화된 것은 미국이 그동안 도와줬기 때문에, 협력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러시아는 리비아 내전에도 개입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바로 터키를 품으면서 러시아는 지금 터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계속해서 그 힘을 뻗고 있습니다. 리비아 내전에도 합류했어요. 2014년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의 영이었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쪽 흑해를 그래서 장악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어디로 오려고 합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지중해 지역입니다. 그 지중해 말하자면 지역의 패권에 지금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뭘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토사구팽만 했다라고는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크루드족을 버린 건 사실이지만 미국 편에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 지중해는 바로 유럽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을 아마 미국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를 끌어안고 크루즈를 좀 버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입니다. 시리아 정권이죠. 독재 정권을 계속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민병대하고는 또 틀리죠. 그래서 승전국으로서 정부군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 승전국으로서의 지위를 러시아가 확보했죠. 시리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리비아에도 방대한 석유 자원과 지중해 접해 있는 480km나 이 지역에 리비아가 접해 있나 봐요. 이런 것이 러시아는 부동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중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력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키와는 우호 협력을 강화했고요. 시리아에서는 발언권을 확보했고 이제 북아프리카와 리비아의 교두부를 마련해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해서 내려와서
남쪽에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 있잖아요. 뭐 리비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계속 내려와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교두보를 만들려는 것이 러시아야. 예. 근데 이 러시아와 터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게 바로 곡과 마곡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바로 터키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우두머리고, 그리고 터키가 그래 거기에 포함해 도갈마 족속이라고 나와 있죠. 그 도갈마 족속이 바로 터키거든요. 그래서 터키 움직임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 좋고, 러시아를 눈여겨보는 거 좋은데, 러시아가 그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감히 터키 지역으로나 이쪽 지역으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시리아 예를 들어서 아까 미군이 있었던 안전지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전지대에서 미군이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거기를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감히 들어올 수 없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면서, 그러면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서 계속 힘을 얻고 있는데, 러시아가 대장이지만 중동의 국가들이 러시아와 연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집단이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서 만일에 미국이 터키를 계속해서 경제 지원을 해준다거나 밀어주게 되어서 힘을 얻게 되었을 때는 러시아와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심지어 말입니다. 시아파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순위파입니다. 그죠? 근데 사우디와 이란의 중재자로서 그 입장차를 좁혀주는 그 중재자 역할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비아 예멘 내전에서도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마국 우두머리답게 중동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힘의 정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힘의 정점에 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는 힘의 정점에 이제 미군이 빠지니까 힘의 정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와 이걸 연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 예. 터키가 폭격을 했죠. 일주일 뒤입니다. 14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미국의 전통 우방이면서 중동 맹주 순위파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전격적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왕래가 없었어요. 12년 만에. 그래서 사우디까지 러시아가 품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사우디가 공마국 그 편에 서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방관하는 나라로 남게 될 거예요. 자, 러시아는 리비아 내전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용병이 리비아 내전 개입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던 것과 똑같아요. 지금 시리아 안에 쿠르드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리아가 그동안에 이 정부군과 그리고 일반 그 민병대와의 전쟁 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전에서 물론 이 쿠르드족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근데 시리아의 내전과 바로 리비아 내전이 너무 흡사하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약소 국가들이 자기 의지대로 내전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대국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멘에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시아파 이란이 정부군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면 사우디는 뭐 후티 반군을 한다든가 후티 반군을 시아파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고 정부군을 사우디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나라에 외부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게 중동이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 모두 경쟁 관계인 어떻게 하느냐면 그 지역에 토 세력이 있답니다. 그 세력이 지역민들을 동원해서 지역민들을 동원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권력 투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외세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미국과 손잡고 이슬람 국가를 IS를 패퇴시켰어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배신당한 것도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억류되어 있던 IS 조직원들이 탈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터키가 우호 관계에서 적대적이 된 것은 미국이 터키에
패트리엇 그 미사일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원래는 친미였잖아요. 근데 적대적이 된 것이 바로 미국이 터키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방공 미사일을 구입하면서 완전히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러시아가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말입니다. 터키가 미국인 목사가 있습니다. 앤드류 브랜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리고 터키 내 미국 공관 소속인 터키인을 억류를 했습니다.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터키에 경제 제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는데 미국이 지금 다시 경제 제재도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방침이 그 사이에 바뀐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말입니다. 중동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안와르그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집트 내 소련 군사 고문단을 이집트 내에 있는 이 대통령이 군사 고문단을 추방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도 역시 친미로 가게 돼요. 소련 군사 고문단을 추방하면서. 자, 이후에 미국은 미소 냉전 시대에 소련의 중동 내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동의 외교는 물론이고요,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그리고 등 전쟁에서 미국은 온갖 영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영향을 다 이제 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러시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오바마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친미 성향의 무함마드 빈 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가 있어요. 이 왕세자와 그 다음에 압둘 파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 이 편에 서게 됩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오바마가 체결했던 이란의 핵 협정을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죠. 그러면서 반이란 연합 전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이란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서 이란을 미국이 괴멸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이란에 대해서 별로 대응을 하지 않아요. 이란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드론도 격추시켰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도 파괴하고 했지만 미국은 무대응으로 현재 가고 있어요.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굉장히 강경했죠. 이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동 지역의 비대칭적 전쟁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말씀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공마고 국가군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대장이 바로 누굽니까?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고대 이름이 바로 로스예요. 그래서 대장은 러시아. 그리고 여기에 연합되는 국가군이 어디 있습니까? 바사라고 나와 있죠. 바사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바로 구스는 어디냐면 이디오피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거예요. 지도에서 보셨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그 구스가 바로 이디오피아, 붓은요 리비아.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리비아 내전에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고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하고 있고 터키는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터키는 도갈마 족속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도갈마 족속이 바로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구스, 이디오피아. 그래서 러시아가 흑해에서 지중해 방향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사는 현재 페르시아 시아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연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도 참 이게 여러분 뭐 자유민주군이라든지 시리아군이라든지 설명하면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 저도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참 많은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도 듣기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몇 번 듣다가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주님 저는
놀라운 게 주님의 예언과 바로 에스겔의 예언이 너무나 적중하고 있다는 중동 지역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하며 들을 수 있으며 볼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신 메시아를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십시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운전대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